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룡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수가 V자 반등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코스피 일봉 차트거든요. 코스피가 보시면, 올해 6월달, 이때 고점을 찍고 지금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3거래 연속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V자 반등을 기대해요. 이제 반등 나왔다. 빠질 만큼 많이 빠졌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게 뭐냐면 지수든 종목이든 차트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럼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갈 차트들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종목도 보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차트가 무너진 상태에서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에서 V자로 강하게 반등 나오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최근에 3거래일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건 저는 반등파라고 보는 거죠. 얘도 보세요. 이렇게 슉 무너졌잖아요. 여기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급락 이후에 반등 구간이지 이게 V자 반등으로 가기는 어렵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원래 10월 18일까지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의 데드라인이었죠. 이때까지 협상을 못하면 미국이 사상 초유의 디폴트에 빠집니다. 디폴트가 뭐예요? 비금 못 갚겠다 이거죠. 네, 채무 불이행이죠. 근데 이거를 한시적으로 12월 3일까지 올해 12월 3일까지 부채 한도 협상 시점을 유예를 시켜놨죠. 그러니까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한시적으로는 유예를 시켰지만 여전히 아직 협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2월 3일까지는 계속 이게 뱀목을 잡을 거란 말이죠. 부채 한도 협상. 그래서 저는 지수가 V자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은 미국의 또 다른 악재입니다.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은 뭐예요? 연준 중앙은행에서 이 자산 매입을 하는 것을 규모를 축소를 하겠다는 거죠. 축소. 지금 보면 얘기 나오는 게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에 이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이 테이퍼링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원래 보면 그 달러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달러가 지금 양적 완화를 통해서 약달러가 되면 이게 어디로 가요? 돈들이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으로 막 갑니다. 돈이 양적 완화 시점에는 막 신흥국으로 돈이 막 흘러들어가요. 신흥국 증시가 좋죠. 근데 이렇게 테이퍼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달러 강세가 되면서 이 돈이 어디로 가냐? 다시 미국 쪽의 선진국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와가지고 선진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흥국은 증시가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테이퍼링 시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테이퍼링이 먼저 하고요. 테이퍼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거든요. 때문에 이게 지금 지수가 이런 상태에서는 미국은 올라갈 수 있어요. 미국으로 돈이 계속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증시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 미국에서 과거에 이 테이퍼링을 했을 때 그때 지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미국의 S&P 500 월봉입니다. 월봉.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2008년이죠. 2008년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이때 2013년도에 지금 테이퍼링을 첫 언급을 합니다. 2013년 5월. 이때 첫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2013년 12월 달에 테이퍼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언급한 시점부터도 계속 지수는 S&P 500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12월 달에 테이퍼링을 시작하면서도 미국의 S&P 500은 계속 올랐어요. 미국은 영향이 없죠.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그리고 다음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월봉을 보시면 나스닥도 2013년 5월 달에 테이퍼링 처음 언급했을 때부터 또 올라갑니다. 우상향이에요. 그러다가 2013년 12월 달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좀 그런 조정이 있긴 하지만 길게 보면 지금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미국은 우상향 할 수 있어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요. 자, 이게 코스피의 월봉입니다. 코스피 월봉. 자, 우리 코스피가 보면 2013년 5월 달에 테이퍼링 첫 언급을 하죠. 그리고 나서 급락을 합니다. 급락. 그 위에 좀 반등을 하죠. 한 몇 개월 반등합니다. 근데 반등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2013년 12월 달에 테이퍼링이 시작합니다. 또 급락을 합니다. 2달간. 네. 그 이후부터 보시면 지수가 올라간 게 없어요. 거의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지수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테이퍼링 시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네. 그리고 다음에 코스닥을 보시면요. 코스닥 월봉도 보시면 2013년 5월 달에 테이퍼링 처음 언급했을 때 이렇게 한번 급락을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또다시 급락을 맞죠. 그리고 나서 2013년 12월 달에 테이퍼링을 시작합니다. 이때 한 4개월 정도 반등을 합니다. 3개월 또 음봉 나와요. 또 반등했다 또 음봉 나와요. 그러니까 지수는 이 테이퍼링을 언급하면서부터 움직임 없이 거의 박스권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렇죠? 테이퍼링이 이래서 무서운 거고요. 과거의 사례처럼 앞으로도 꼭 같진 않겠지만 이런 과거의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면 미래를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지수가 좀 강하게 V자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미국 이외에 지금 중국도 지금 리스크가 있죠. 홍다 사태가 지금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체 판타지아도 지금 유동성 위기에 맞고 있죠. 자,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기사를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지금 홍다 사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 라고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다행인 거죠. 자, 그리고 중국의 전력난. 이게 좀 큰 이슈죠. 네. 이 전력난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공장이 지금 수천 곳이,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세계의 공장이죠, 중국은. 세계 공장이 중국에서 이 생산 차질을 빚으면은, 전 세계로 공급망이 붕괴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지금 전력난은 지금 헝다그룹 부채 위기보다 더 해결하기 쉽지 않다. 요거는 진짜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석탄 가격,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또 재고가 부족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서는 이런 사태는 당분간 지속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국 리스크가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원자재들이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인플레이션. 이게 조금 경기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터부 텍사스유. 국제유가가 지금 7년 내 가장 높은 수준가가 버렸고, 천연가스도 지금 올해 초 대비 400%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원가 비중은 높아지는데, 판매하는 가격은 그만큼 높기 힘들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최근에도 이거 자주 보여드렸는데, 코스피 2021년과 2022년의 영업이익 전년도 대비 증가율 추세입니다. 2021년에는 5월달부터 해서 계속 올해 초부터 계속 오릅니다. 올라가다가 지금 8월달부터 이제 정체가 되죠. 영업이익 증가율이. 그리고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하려면 내년이 중요하거든요. 내년. 올해는 이제 거의 다 갔잖아요. 이제 3개월도 안 남았고. 내년인데 내년의 모습이 별로 안 좋습니다. 코스피 2022년 영업이익 증가를 보면
자,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 4월 달부터 영업이익 증가율이 뚝 떨어집니다. 네, 뚝 떨어져요.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지금 강하게 올라가기 힘든 상황인 거죠. 자, 제가 보는 이런 그 지수가 V자 반등하기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지금 차트가 이미 무너졌다. 예. 그래서 단기 반등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 이런 대외 변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영업이익 증가율이 하락한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면 종목들도 올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물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도주는 잘합니다. 자, 과거에 코스피가 이런 모습이었죠. 2013년도, 2014년도까지 지금 박스권이었죠. 박스권. 그 다음에 코스닥도 테이퍼링 할 때 지금 박스권이었습니다. 올라간 게 없죠. 근데 이때 주도주를 한번 볼게요. 얼마나 올라갔는지. 아모레지. 201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중국 소비주들이 올라갑니다. 중국 소비주. 보면은 뭐 화장품도 있었고, 면세점도 있을 것이고, 네. 이런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거든요. 보시면, 이게 지금 아모레치의 월봉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 나와있죠. 그래서, 아모레치가 2013년도에 최저점 31,000원 얼마를 찍거든요. 근데 이게 2015년도까지 상승하면서 21만 4천원까지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 대비해서 지금 600% 이상 상승을 했어요. 지수는 박스권이었죠. 근데 주도주 이 아모레치는 무려 600% 이상 상승했다. 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상승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리더스 코스메틱. 이것도 화장품입니다. 월봉이죠.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인데 이게 저점 대비 무려 3000%. 30배를 넘게 올랐어요. 30배.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보면 이 리더스 코스메틱이 2013년도에 최저점이 3,000원대. 3,000원대였어요. 근데 이게 2014년 좀 지나면서부터 조금 움직이더니 2015년 최고점이 12만 4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배가 올라간 거죠. 3,000원짜리가 지금 12만원 가버렸어요. 30배. 그러니까 30% 정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주도주는 이런 모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수 못 간다 그래서 종목들 다 못 가는 게 아니라 주도주는 그래도 계속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보시면, 자, 이번 주는 자, 급락 이후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하고 중국 등의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당분간 지수가 V자 반등하기는 저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수는 못 가더라도 주도주는 우상향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가장 강한 주도주가 뭐예요? 2차전지 쪽이죠. 2차전지. 대전지, 소재 쪽이죠. 자, 2차전지, 소재주 이런 종목처럼 실적이 고성장하고 추세가 강한 주도주를 집중 투자를 하시면 지수는 못 가더라도 여러분의 계좌는 엄청 좋아질 것입니다. 주말에는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